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북한은 핵실험이다, 또 미사일 발사다. 연일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더 분주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바로 7차 당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1980년 당대를 연 이후 36년 만에 이번에 이제 제7차 당대를 개최하게 되죠, 내일. 네. 1차 당대는 이제 1946년 북한에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7번째가 됐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당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네. 당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네네. 이 사회주의 체제는 이 당이 사실은 국가보다 더 우위에 서는 체제가 바로 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네네.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당 국가 체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사실 이게 당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그 당이 치르는 어떤 행사, 정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 당대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당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인사 조직 개편도 하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그 북한은 이제 노동당 아닙니까? 네네. 공산당이 그 노동당이 앞으로 어떤 그 노선을 갈 것인가?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당 강령이나 특히 이제 당 규약 이 당 규약 같은 경우는 말 그래도 당의 어떤 그런 강령을 이게 정한 것인데 북한은 그것이 그 헌법보다 더 권위가 높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북한은 그 유일 체계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지만은 그러나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 규약이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어떤 그 구성력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북한이 향후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야말로 북한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네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고 5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시대를 열어갈 그런 청사진을 아마 이번 당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당대회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일주일 전부터 평양을 봉쇄했다고 하고요. 예. 또 결혼식, 심지어 장례식까지도 금지한다.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게 특별 경비 기간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는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있고, 물론 평양에서 나가는 곳도 지금 막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 당대회는 전국의 그 당 그 대표들이 다 집결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지금 올라와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뭐 그런 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데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어떤 대회를 가지고 사실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통제를 많이 하죠. 네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또 북한이 그 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마치 북한 주민들로 봐가지고는 이 행사가 상당히 긴박한 상황, 혹은 어떤 상당히 그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대회가 치러진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좀 경계심을 갖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일상화되어져 있죠. 어떤 대회 할 때마다 뭐 평양은 항상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항상 그래왔군요. 출입을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관혼상제 결혼하는 것도 막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심지어는 그 장례식조차로 치르지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 평양 시민들이 좀 불만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아무리 뭐 당대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또 우리가 그 간혼상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일단은 뭐 평양 외부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이번 당대를 앞두고 또 김일성과 또 김정일 부자의 그림도 그리고 또 조각상도 새로 세우고 예.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김정은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다시 김일성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번 보십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또 김정은 동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가족 관계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 동상을 이제 같이 지금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이 북한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거의 뭐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네네. 아마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한 3만 개를 넘는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크고 작은 걸. 근데 이번에 또 당대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또 동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당대가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또 그런 그 북한 내의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정통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네네. 걸 진짜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또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또 숭배, 거기에 이번에 또 김정은 동상도 같이 제작한다고 그렇군요. 하니까 역시 또 김정은의 어떤 그것도 부각시키는 것이죠. 네. 이번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김정은의 시대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또 권력자인 것을 드러낼 텐데 그렇다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자기 핵심 인사들을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당대를 더구나 36년 만에 개최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 자기만의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을 확실하겠다. 네네. 그 전까지는 뭐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 후광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김정은만의 이제 어떤 그런 통치 또 그 수령 영도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그런 아마 목표로 진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김정은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새로운 칭호를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국방위원회 뭐 제1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방위원회는 과거 이제 김정일이 만든 것이죠. 네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을 앞세우는 성군 정치이라면서 국방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술위원장이 됐고 그 이제 사망하고 이제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지금 공식 직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당을 중시하는 선당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를 중심으로 하자 아마 당을 중심으로 한 뭔가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당과 관련되어진 어떤 새로운 직책을 김정은이 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럼 우리가 예상했을 때 당 주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과거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직위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노동당 뭐 예를 들어 총비서직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보다는 다른 김정은에게만 고유한 어떤 그런 칭호를 하나 좀 이번에 새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지금 뭐 북한이 이게 경제적으로 새롭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그 결실을 맺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를 좀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뭐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당대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네. 고립주의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국제사회와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개방 정책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눈치도 좀 봐가면서 이렇게 또 핵실험도 좀 멈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당대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북한도 좀 이렇게 좀 제도화되어진 통치 그리고 새로운 경제 정책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향상시키는 이런 걸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그 핵과 관련해서도 어떤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뭔가 북한이 좀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죠. 네네.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좀 그런 방향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북한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4차 핵실험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도발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또 계속 또 뭐 핵 보유국, 핵을 강대국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 당대도 아마 그런 그 핵 강국으로서의 북한, 핵 강국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업적 이런 걸 상당히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흐름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한 다른 흐름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만약에 북한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고립되어 있는데 이건 더 아주 국제사회에서 더 이제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이번 당대에서 북한 또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향후 어떤 북한의 장래 또 이 김정은 정권의 운명에 상당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 그런 만큼 좀 신중히 생각해서 좀 우리의 좀 예상을 좀 뛰어넘는 네네. 그런 좀 혁신적인 조치들이 뭐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